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시장의 우려를 딛고 3분기에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2025년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0%를 웃도는 수치로 전분기 5.12%에서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성적은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내내 국회의원 황제 수당 논란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재무부 안정의 상징이던 스리 물리아니 장관이 경질되는 등 불안 요인이 겹쳤지만 정부 지출과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둔화와 광업 위축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정부 지출은 3분기 5.49% 증가하며 경기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수출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기름, 철강, 자동차 등의 선전에 힘입어 9.91%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 지출은 4.89% 증가에 그쳐 2분기보다 둔화됐고 투자 증가율도 6.99%에서 5.04%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간 5.2%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4분기 반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정부는 이미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상보다 탄탄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식품 물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0월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의 6.4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추, 달걀, 닭고기 등 주요 식품군의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부청장은 달걀과 닭고기 가격 상승은 정부의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생산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사료용 옥수수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아리와 생닭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04로 전년 동월 대비 2.86% 상승했습니다. 식음료 및 담배 부문이 4.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견인했고 금 가격 역시 전년 대비 11.97%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금, 식용유, 커피 가격 상승으로 2.36%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우로 인한 농산물 공급 차질로 식품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과 금값 안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완화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5에서 3.5% 안에서 물가가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0여 년간 독재를 이어간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가 수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프라보어 대통령의 옛 장인이며 부패와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활동가와 학자 등 500여 명은 최근 프라보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수하르토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피해자와 민주적 가치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젊은 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1998년 민주화 시위 당시 발생한 유혈 진압과 학살 등 그의 통치 시절 인권 침해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의 사무총장은 영웅은 도덕성과 청렴성,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만 수하르토는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도 그에게 영웅 칭호를 주는 것은 인권 유린을 용인하는 무감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수하르토는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 개발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반공숙청과 부패로 얼룩진 그의 통치는 수십만 명의 희생을 낳았고 최대 3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고 유용으로 20세기 최악의 부패 정치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차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현지 부품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현대차가 국민차 디자인을 이미 제시했으며
현재 클레이 모델링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크기와 형태를 구현해 최종 디자인을 검토하는 단계로 프로젝트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제안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 현지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현지 부품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대차는 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산차 생산을 위한 자금과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정될 경우 토지 취득, 인허가 절차 등이 신속하게 처리돼 추진 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 인도네시아 회담에서도 아이르랑가 장관과 현대차 성김 사장이 국민차 개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내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현지 부품 비율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이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택시 안 난동과 식당 행패로 논란이 된 한국인 남성이 현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자카르타 남부 고가도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교통체증이 극심해지자 해당 한국인 남성은 택시 안에서 괴성을 지르고 운전석 머리받침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어 화장실이 급하다며 차량 내 생수병에 소변을 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같은 옷차림의 남성이 자카르타의 한 한식당에서 또다시 접시와 밥솥을 부수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담은 영상에는 보안 요원과 한국인 업주가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사건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과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한국인 남성은 지병으로 인해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한국인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에서 학교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며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폭우와 강풍으로 한 학교의 교실 지붕이 무너지면서 40여 명의 학생이 다쳤고 이 중 일부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교실을 덮친 뒤 인접교실들의 지붕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르 군수는 극한 날씨가 직접 원인이지만 경량 철제 구조물 위에 무거운 점토 지붕을 얹은 부실한 설계가 피해를 키웠다며 최근에도 비슷한 구조의 학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반둥에서도 또 다른 학교의 2층 교실 지붕이 무너져 학생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장 근처 벽돌 철거 작업 중 인접교실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노후 건물과 부실 시공이 결합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디 무랴디 서부 자바주 지사는 지역 내 다수 학교가 기준 이하 자재로 지어져 강풍이나 폭우에 쉽게 붕괴되고 있다며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